안녕하세요, 박영출입니다. 제가 한 2, 3일 동안 유튜브 녹화를 못했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바쁘기도 하고, 상담도 좀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제가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 물건을 지금, 아주, 연구 중에 있어가지고, 그 물건 좀 연구 중에 있어서 지금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실무에서도 있어보고 그러면 느끼는 게 오잖아요.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무서워하고,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요. 그리고 또 돈 버는 분은 돈 버는 분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절대 어렵지 않다. 부동산 진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잡고, 마음 먹고 진짜 한 1년, 6개월만, 1년, 또는 한 7, 8개월만 공부하면요. 여러분도 어느 반열에 제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지금 구독자분께서 11,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그런 말씀 하세요. 제 강의가 정말 다른 데서 사실 보기 힘든 강의입니다. 제가 공개하기 힘든 것들은 제 교재에다 많이 올려놨고, 더군다나 또 저희들이 하는, 경매는 블루오션 교재에 많이 지금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못 배우기 때문에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만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막 주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어제, 오늘, 그제 계속 제가 3일 동안 주식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거든요. 3일 전에. 지금 종합지수가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제 뭐, 비중을 못 줄이신 분들은 또 손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위주로 한번 제가 상담했던 거, 종합시황 흐름하고, 아니면 이제 좀 제가 뭐 종목도 한 몇 개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 거예요. 시간 되면. 근데 요걸 제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는 이번 달만 하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이제 9월 달부터는 교재 판매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팔았고,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더 이상 많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하고 기본 교재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에서 다 얘기 못하는 것들을 제가 기본 교재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교재만 보셔도 여러분, 웬만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콧물이 나가지고 기본 교재만 보셔도 웬만큼 기본은 다 하십니다. 공법에 대해서만큼은 학원 강사보다 낫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 보고, 따라하는 따라쟁이 강사도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압니다. 제 교재를, 제 3자를 통해 샀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별분 다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저기지만, 여기에 다 100% 실어놓지 않거든요. 그죠? 이제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요거. 부동산 투자, 돈 못 버는 이유. 그죠?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이유가요. 제가 요즘 이제 하도 이제 SNS가 많이 이제 빠르잖아, 정보가요. 그죠? 정보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은 맨 안 되는 것만 배워요. 안 되는 것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조심해라.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렵게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첫 번째로는 안 되는 것만 유튜브에서 배워요.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들 어떤 거냐? 요런 거. 맹지하지 마라. 공익용 산지 투자하지 마라. 분묘기지권 있는 거 하지 마라. 유방 건축물 하지 마라. 불법 건축물 하지 마라.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하지 마라. 안 된다. 맨 안 되는 것만. 법정지상권 것만 잔뜩 주고, 유치권 것만 잔뜩 주고, 그죠? 지분 경매 속대만 한번 할게요. 좆도 모르면서 역경매 어쩌네 그런 얘기만 했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딱 그런 거예요. 맹지, 공유용 산지 하지 마라. 분묘하지 마라. 위반 건축물 하지 마라. 불법 건축물 하지 마라.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안 된다. 응? 뭐 법정지상권 뭐 조심해라. 유치권 조심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강의에는 다 있죠. 여러분, 제 블루오션 교재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해놨거든요. 저는요. 제 블루오션 교재는 이런 것들 위주로 다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되는 거 왜 안 됩니까? 맨 유튜브만 보십시오. 맹지하지 마라. 제가 맹지 대한민국의 대가 강동열 사장님 말씀드렸죠. 강동열 사장님은 맹지만 매매해서 500억 1000억 자산가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맹지가 매매가 안 됩니까? 맹지 매매 더 잘 됩니다. 잘 돼요, 맹지 매매. 이건 제 블루오션 규제에 있죠. 그리고 공용산지. 공용산지가 안 좋다? 이것은 토지이용 계획원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공인용산지 플러스 보존녹지하면 대길입니다, 대길이. 최고입니다, 최고. 분묘? 분묘 뭐 해서 뭐 제가 분묘 많이 얘기했죠. 엊그제 저번에 뭐 3천만 투자해가지고 1억 2천에 분묘 판 분도 얘기했고, 제 그 100만원짜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또 강동일 사장님께서도 그런 거 많이 있었고, 그런 사례가 또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유방건축물 북방건축물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건축법 연역을 쭉쭉쭉 얘기하고, 농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쭉쭉 얘기하고, 농어촌 정비법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얘기하고, 도로 관련돼서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법 쭉 얘기하고, 이런 해서 제가 표로 만든 거 있죠,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표로 제가 쭉쭉쭉 만들어 놨죠. 유방건축물, 불법건축물. 물론 지금 현재 진 것들 빼놓고 옛날에 있던 것, 옛날에 있던 건물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유방건축물, 불법건축물이라고 낙찰 안 받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만 배우고 아이고, 마이크가, 이게 될란가 모르겠네? 그런 것만 배우니까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시청 공무원한테 가도,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돈 주고 사오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돈 주고 사오래요. 공무원들도 괜히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기존 건축주한테 건축허가 명의 변경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자가 1억 부르면 1억 부른 대로 다 줄 거고, 10억 부르면 10억 부른 대로 다 주실 겁니까? 법정이상권? 저희들은 돈 되면 들어가요. 성립되든 안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유치권? 유치권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뭐 얘기했더라, 이거? 하여간 뭘 얘기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달에 들어갈 물건이 있는데, 그것도 뭐 한 5천 투자하면, 물론 융자까지 나오죠. 융자까지 다 해서 실제 투자된 자금이 이제 예상인데, 5천만원 투자하면 한 3억은 뭐 단기적으로 벌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 물건을 11월 달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변경이 돼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더 겁을 먹거든요. 모르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가공품을 사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가공품을 사기 때문에. 가공돼 있는 거. 가공물이라는 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거죠. 이미 이 건축물, 이 토지 개발되면요, 이미 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개발업자가 다 그 이익을 빼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가공품만 좋아하죠. 가공품만. 내가 왜 그런 가공을 해서 팔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이번 저번 강의 전이죠. 강동일 사장님께서 직접 그 토지를 사셔가지고, 맹지를 사셔가지고, 하나는 맹지, 하나는 낙찰 받으신 거 해서 개발하는 거, 성토하는 거, 개발행위가 절토, 성토, 포장, 정지, 그것도 개발행위 허가죠. 그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개발해서 뭐 한 달 만에 1억 5천 벌고, 한 달도 안 돼서
뭐 2, 3억 벌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용돈벌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은 왜 남들이 다 개발해 놓은 것만 사시려고 하세요? 내가 가공해서 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버들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유튜버들 뛰어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낭비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딱 유한한 삶이잖아요. 무한한 삶은 아니잖아요. 저는 가장 공인중개사분들이 답답하고 또 토지를 배우고 개발하고 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공장 개발, 토지 어떤 그런 개발 그런 걸 배우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토목식량 설계 사무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장 설계도 갖다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전문가입니까? 저는 그런 강의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은 야 그런 걸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우리가 각 분야의 공인중개사, 회계사, 그죠? 토목식량 설계 사무사 왜 그런 분들이 변호사 뭐 그런 분들이 왜 있겠습니까? 각 분야에 법무사부터 해서 돈 몇백 더 들여서 그분들한테 의뢰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공장 개발한답시고 내가 그 도면 봐서 뭐합니까 그거? 그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요 살면서. 물론 알면 좋겠죠 알면. 근데 그런 것은 절대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야 경쟁이 없이 큰 돈을 벌어요. 아까 이런 것들 제가 주력으로 강의하는 것들이 제 블루오션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돈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그냥 여기저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튜브들 많아요. 그죠? 여기저기 저기서 막 기웃대고 조금씩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더 헷갈려요. 진짜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려요. 체계화된 지식이 아니면요 여러분들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깨져요. 한 달만 책 안 보면요 과거에 배웠던 거 금방 까먹어요. 그렇지만 법조문, 판례 이런 것들 다 뭐 이런 것들 체계화된 어떤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안 까먹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 농담 아닙니다. 제 교재를 가지고 정말 6개월,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 정말 웬만한 것들 다 입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것들 다 입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전문가도 나사요. 물론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교재를 팔지 않겠지만 아무튼 좀 교재를 사신 분들은 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꼼꼼하게 보시면 안 보였던 일도 많이 보이고 아마 저랑 얘기하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지식도 없으면서 배짱도 없는 거예요. 지식도 없으니까 배짱도 없는 거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투자가 필요해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도 수업료를 내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국민들을 가르치는데도 돈을 받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없는 수익은 여러분 딱 1년 공부해서 6개월 또는 6개월 열심히 진짜 공부해서 1년에 3, 4억씩 매년마다 벌 수 있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할 겁니다 아마. 평생 무기인데 왜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값이 비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8만원 구매하신 분이 이번 달에 지금 18일이죠. 오늘 19일이구나. 19일 중에 18분 정도 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카드 안 되냐고. 물론 제가 카드는 받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책은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고가긴 하지만 48만원 58만원 올릴 때까지는 설마 올리겠어? 라고 생각하셨대요, 다들. 설마 올리겠어? 라고, 얘기하셨다가 또 이제 이번 달까지만 판매한다니까 정말 좀 급해서 이제 사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진짜 이번 달까지만 팔 거고 안 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 저도 이제 카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직 조금 이제 뭐 돈이 묶여 있다든가 여유자감이 없으셔서, 이제 좀, 망설였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돈 10만원도 좀 깎아드리고 싶은데, 말씀만 잘하시면 제가 돈 10만원도 깎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꼭 돈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듣는 것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한 부분들을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하고 인연해서 꾸준하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열 사장님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면, 강동열 사장님께서도 십몇 년 전에 정말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정말 그 교통비 얼마나 교통비만 해도 얼마나 드셨겠어요. 정말 지금 유명한 사람들한테 강의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때 뭐 돈 수억 들어가셨겠죠. 그래서 강동열 사장님 나름대로 또 열심히 정말 그만큼 또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또 강 사장님께서 계신 것 같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시는 분이죠. 이제 이분 자산이 한 1000억 되시니까, 불과 한 10년 전까지는 돈 별로 못 벌으셨대요. 근데 이제 불과 5년 전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물건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강동일 사장님처럼 정말 돈 버시려면, 공부를 하시려면 그만큼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강 사장님 못지않게 저도 열심히 진짜 막 여기저기 다녀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얻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아니, 얻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한 3개월 강의 들으면, 뭔 말은, 뭐 들었지? 뭘 들었지? 기억도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결국에는 혼자 공부하는 거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또 제 교재에 다 실어놨고, 혼자 공부하면 그만큼 궁금증도 많고 해결하지 못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이것은 정말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자꾸 물음표에 물음표를 던지고 난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라고, 이제 알토란 같은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돈 못 버는 이유가, 공부하다가 또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세요.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듣지 뭐,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빼세요.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교재 하나면 게임 끝난다고. 거기다가 블루오션 교재까지 합치면 여러분들 학원 10년, 20년 다닌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자신있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블루오션 교재를 100만원에 팔지 않습니까? 이제 요것은 이제 뭐 올리려고 했는데, 뭐 이제 교재 판매도 이제 한 15일 남았는데 뭐 올리냐 그래서 그냥 안 올렸거든요. 기본 교재는 88만원인데 올렸는데 안 올렸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제가 얼마 전에 공지해서 교재 판매는 8월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250분들 이메일을 쭉 공개를 해드린 거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순간적으로 캡처하셔가지고 저희 교재 구매하신 분한테 이메일을 주신 거예요. 이메일을 줘가지고, 자기가 60만원 부담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40만원 부담하시면 안 되겠냐, 공동구매하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정중하게 문자 보내서, 이메일 보내서 그랬더니, 그분도 조금 이렇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좀 받긴 받았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좀 요령껏 공동구매 하시려면 근데 저희 교재 100만원짜리 구매하신 분한테 이분이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또 몇 분한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교재 100만원짜리 구매하신 분들은요, 뭐 따로 팔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왜? 내가 그걸 팔면 경쟁자만 늘리는 건데요. 왜 경쟁자를 왜 늘립니까? 저도 이렇게 사실은 100만원짜리 교재는 몇 분한테밖에 안 팔았어요.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그냥 문의는 많이 왔어요. 문의는 정말 많이 왔는데, 기본 교재 구매하신 분이 한해서만 판매합니다 라고 문의는 많이 왔는데, 한 100건 정도 이상 온 것 같아요, 문자로. 근데 제가 안 판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팔지는 않았고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좀 오늘 많이 피곤해서 그런데, 어쨌든 좀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시면 돈이 보여요. 돈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주식 얘기를 여러분들 좀
주식이 많이 하락해서 깜짝깜짝 놀라죠. 주식 얘기할 테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주식 상담을 좀 저희 가게로 찾아오신 분도 서너 분 계시고 해서 주식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그분들 오신 분들한테 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좀 짧게 볼게요. 자, 이게 종합지수거든요. 우리나라 종합지수인데, 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게 여기 저점을 출발해서 이 쌍바닥에서 주식이 출발해서 올랐다가 여기 저점 하나 만들고 올랐다가, 그럼 이제 저점 만들었으니까 추세를 쭉 긁어도 되겠죠. 저점 하나 또 찍고 이 추세에서 반등 주고 또 추세에서 반등 주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깼어요. 그래서 다시 추세대로 복귀하는가 싶더니 여기서 등락을 하더만 후루룩 빠졌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언제부터 사람들한테 상담을 했냐면 요때부터 상담을 많이 했어요. 요때부터 이때부터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난대요. 저는 사실은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들한테, 자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서 추세대를 딱 긁어놨어요. 이렇게요. 저점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세를 또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여기 이 저점 출발하는 선 있죠. 이 저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깨려고 바동바동 하고 있어요. 이때요. 바동바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중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론 여기서 더 급등하더라도 이때 따라서도 안 늦으니까, 추세대 위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사도 안 늦으니까 많이 비중을 줄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 비중을 줄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 손실이 뭐 보통 반대 매매까지 합치면 굉장히 뭐 보통 20% 30%는 기본적으로 손실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사령관 얘기 듣고 이때 다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비중을 엄청나게 줄이셨어요. 그래서 뭐 1억 투자했다 그러면 뭐 한 2천만 원만 남겨놓고 다 비중 확 줄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일단 뭐 삼성전자를 떠나서 하이닉스를 떠나서 일단 저 패고 보자. 저 패고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뭐 돈처럼 더 비싸게 사더라도 다시 사더라도, 일단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세대를 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저점이 어디냐? 다음 저점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요. 전고점. 그죠? 거의 이제 다 왔죠,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다음 저점은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네크라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네크라인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 고점이죠. 고점 또 여기 네크라인 통과하고 저점 하나 만들고 그죠? 저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점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지수는. 제가 주식 강의를 하면서 좀 담배 한 대 피도 괜찮죠? 뭐 부동산 강의가 아니니까요. 담배 한 대 피면서 하겠습니다. 또 제 또 서재인데 또 골방인데 또 담배 한 대 피면 굉장히 또 환기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기 저점이 온 것 같아요. 단기 저점이. 물론 여기까지 문은 열려 있어요. 여기 121선까지, 아니 여기 241선까지 추가 하락폭은 열려 있습니다. 2450포인트까지.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비중을 여기서 다 줄였기 때문에, 비중을 여기서부터 이제 줄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현찰로 많이 갖고 있죠. 다요. 거의 뭐 90% 다 현찰입니다. 이제는 오늘도 조금 이제 일정 부분 베팅 들어갔고요. 만약에 월요일날도 또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베팅을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베팅을 들어가서 좋은 종목 이렇게 이제 종합지수가 빠질 만큼 충분히 빠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뭐냐면, 오르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먼저 튀어 오릅니다. 지수가 반등을 주면. 낙폭이 큰 것들 있죠. 뭐 30% 40% 빠진 종목들이 반등도 커요. 튀어오르기 반등은 짧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첫 번째는 요것이 낙폭이 큰 것들이 반등도 빠르다. 두 번째는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종합지수는
저렇게 폭락했음에도 잘 이 추세대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 있죠. 추세대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 슈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전자보다는 이 후자의 종목들을 많이 선택합니다, 저는요. 후자의 종목들을 많이 선택해요. 왜? 이런 것들은 종합지수는 이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세력이 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폭락장에 주가 지수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에요. 파워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투매를 하면 바보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등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봤더니 그래요. 빠지면 2450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물론 뭐 중국의 악재가 얼마큼 메가톤급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핀다고 양해 구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한 30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중국의 악재가 얼마큼 메가톤급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메가톤급이라고 하면 이게 깨고 내려가겠죠. 그럼 이때는 뭐 다 여기서 많이 샀다 여기 샀다 여기 샀다 그래도 다 손 털고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 지지선이 없어요. 지지선이 없다고. 지지선은 여기 2200포인트가 지지선입니다. 다음 지지선은. 그렇지만 이걸 지켜준다 하면 반등은 나올 거고 이렇게요. 반등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지지하고 있는 것들이 슈팅하면 나올 거고 오늘처럼 한미반도체처럼 그죠? 이수페타시스처럼 그렇게 슈팅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또 재차 밀리겠죠. 재차 밀리면 다시 또 한번 여기서 쌍바닥을 이루든지 아니면 흘러내리든지 뭐 추세는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거의 뭐 바닥에 근접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다우나 나스닥을 한번 봐야 되겠죠. 다우 한번 볼까요? 다우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이제 바닥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다우는 좀 또 좁게 볼게요. 자, 다우도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를 딱 긁어 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다우가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빠지면 거의 뭐 빠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도 이제 거의 저점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중국 악재가 뭐 너무너무도 크다 그러면 뭐 이것도 흘러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는 배제하고 일단은 이제 많이 빠진 만큼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일단은 뭐 오늘부터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추가적으로요. 그래서 다우도 이제 오늘만 빠지고 아니면 또 오늘 반등을 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요. 반등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나스닥이에요. 잠깐만요. 자, 나스닥 좀 줄여볼게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코치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100만원 내기 아까 담배 끊는, 끊게? 자신이 없다고 얘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좀 문제긴 해요. 나스닥이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추세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대. 쫙. 자, 나스닥은 이 추세대를 이미 깼어요. 이 추세대. 저점을 연결한 추세를 깨버렸습니다. 나스닥은. 그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추세를 깼기 때문에 자율 반등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나스닥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 여기는 지지할 거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지지하고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오늘 반등이 나오고서 재차 하락하든 뭐 어쨌든 거의 뭐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오늘까지 빠지면 과매도다. 과매도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 오늘 빠지면 나스닥이 근데 오늘 반등 주면 나스닥은 월요일 날 또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다우도 역시 거의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바닥을 거의 잡아가고 있는 중인 거로 판단되고요. 다만 나스닥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나스닥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럼 다시 이제 코스피로 돌아와서 자, 코스피로 돌아오면 제가 우리나라 단기 저점은 예상하는 가격은 전고점을 연결하고 전저점을 연결한 이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일시적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요. 빠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한 번 더 빠지면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2450만 깨지 않으면 여기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요. 여기서 2450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부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는 조금 분할 매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조건은 이 가격을 지지한다는 조건 하에 2450포인트를 지지한다는 조건에서. 근데 지금이 이제 2500포인트니까 빠져봤자 한번 40포인트 50포인트 더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빠져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들어올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빠진다 그러면 월요일날은 우리 다음 코스피도 빠져서 시작하긴 하는데, 빠져서 시작하면 그때가 절호의 매수 찬스일 수도 있다. 단 조건은 종가상 2450을 지지해야 된다. 2450 깨면 다 도망가야 돼요. 다 도망가야 돼.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2450 깨지면 국제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450 깨면 다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2450이 깨지기 전까지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종목을 어떤 종목들이 주로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반등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이게 일봉으로 보면, 자, 제가 종합지수가 반등을 주면 제일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했죠? 상승이 세게 나오는 것들이요. 상승이 세게 나오는 것들 두 가지라고 했죠. 하락이 크던 종목이든지 하락이 큰 종목이든지, 아니면 종합지수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바로 이런 거죠. 종합지수는 여기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죠? 잘 버텨주고 있잖아. 이렇게요. 잘 버텨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지수가 조금 안정 찾으면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한 2, 3일 더 오를 수 있겠죠. 그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 자, 요것도 오늘 반등을 세게 나왔죠. 자, 여기서 많이 빠진 우량주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주도주였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많이 빠졌던 것들 중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죠. 그죠? 또 하나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상담했던 종목이 넥스트칩이었어요. 넥스트칩. 이 종목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뭐 이때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을 보면 ARM이 이제 그 9월달에 상장을 하잖아요. 한 9월 초인가 언젠가 상장을 하면 ARM과 같이 자율주행 칩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 개발한 업체가 바로 넥스트칩이거든요. 그러면 ARM이 상장을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넥스트칩 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합지수는 지금 여기서 요렇게 빠져 있는데, 종합지수는 여기 와 있는데, 자, 이런 종목 보세요.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차피 추세대를 또 비켜치기를 해봤잖아요. 이 추세대를 고점 올려섰죠. 그럼 뭐 월요일날 조금 일시 조정할 수도 있겠죠. 추세대를 올라섰으니까 조정이 매수의 찬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지하는 종목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전고점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전고점을, 그죠? 전고점. 여기 갭인데 갭을 갭도 다 메꿨고. 일단은 첫 번째는 주식을 살 때는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지? 막연히 제가 그랬잖아요. 유튜브들 저도 많이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 유튜브 듣고 제 유튜브 듣고 종목 어디 없을까? 그렇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부하면 여러분들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한다고. 결국엔 자기가 스스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기술적으로 뭐 아까 제가 그죠?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ARM, 그러니까 재료는 이거예요. 재료는. 그리고 첫 번째 기술적으로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그죠? 첫 번째는 전고점을 지지하고 있다. 이 차트가 전고점을 지지하고 있다. 두 번째, 그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4번 바닥을 만들었다. 종합수가 폭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요거, 이게 뭐예요? 제 이제 교재에 실어놨는데, 요게 뭐예요, 여러분? 깃발형이잖아요, 깃발형. 그죠? 제가 옛날에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깃발형. 깃발처럼 생겼죠? 이렇게. 깃발형. 위로, 아래로든, 위로든 방향을 간다. 그런데 이건 위로 틀었죠, 방향을. 그럼 위로 좀 더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깃발형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요, 저는 그래요. 물론, 재료도 있어야 돼요. 테마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그것도 기본적인,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요, 무조건 한두 가지 또는 서너 가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점을 지지한다. 그죠?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다. 종합지수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패턴상으로 깃발형이다. 그러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죠? 저는 이런 명분 때문에 보유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 사가지고 물려 있었나? 그죠? 이런 명분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좀 이걸 살려다 말았는데, 여러분 이건 뭐, AI 관련주인데, 오브젠이라는 종목. 요것은 제가 세력과 치주로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좀, 간이 좀 약하신 분들은 사지 마세요. 이 종목. 1차 상승 후에 이제 눌림목을 줬죠. 이 눌림목 음선 때 거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음선 때 팔고 나간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자, 주식이 올랐다가 다시 밀렸어요.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약세장인데도 양선으로 감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근데 숫자 안 나옵니다. 이 종목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인데 숫자 안 나옵니다.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초보자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매매할 때 또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뭐냐면 요거 GI 이노베이션인데, 제가 이 종목 재밌게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고점. 제가 이 종목을 몇 번 해먹었냐면요, 제가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요, 또 이때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또 여기서 매수해서 이날 팔고 나왔습니다. 장대 양산에.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또다시 이 종목이 지금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전고점이 여기죠 여러분. 전고점이 지금 전고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막 이렇게 음선이 계속 때리고 있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도 거래량이 막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들어온 세력들 또는 이때 들어온 세력들이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보이는데 21선 깨면, 이 전고점을 깨면 매도입니다 여러분. 요거 여기가 한 25,000 될 거예요. 25,000원 깨면 매도지만 그 이전에는 분할 매수다. 이 종목은 분할 매수다. 이것은 뭐 기술 수출만 1조 원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들도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빠지면 빠질 때마다 사 모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쉬어가는 종목들 굉장히 좋아해요. 전고점 돌파하고 아이고 왜 이러냐,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때 제가 전고점 돌파 예상해서 이제 팔고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4일 연속, 3일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기술 수출을 1조 원 이상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쉽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거고, 월요일 날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요렇게 한번 요렇게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이게 또 빠져서 시작한다, 빠져서
아침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준다. 21선까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또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빌빌대던가. 그럼 또 이제 뭐 이렇게 21선 올라오는 과정을 만들면서 11선 살아있고 5일선 요렇게 이제 만들면서 또 여기서 양선 나오면 더 좋죠. 보면 올리겠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고점 깨면 25,000원. 25,000원이 아마 전고점일 거예요. 이 가격대가. 25,000원 깨면 매도다, 매도. 그렇지만 25,000원 깨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해보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음 주 두주는요,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라도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HBM 관련주 위주로 많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그런 거 몇 가지 있죠. 그죠? 뭐 TNL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종목 위주로 오를 거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요런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합병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다음 주에는 아마 들썩거릴 것이다.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다 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종합지수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지하는 거 있죠. 뭔가 믿을만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뭔가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 이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관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일반 개인들한테 제가 주식 추천을 못하는 이유가 사서 물려있으면 손절가 깨면 팔아야 되는데 처물려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정말 그런 거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제가 웬만하면 주식 얘기 잘 안 합니다. 저하고 주식 얘기 하려면 와서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최소한 추세선, 손절가, 손절매, 최소한 추세선 긁을 정도의 능력은 되고 나한테 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선 요 21선 깨면, 아니야, 21선의 전고점, 이 네크라인이거든요, 이게요. 전 네크라인을 깨면 매도지만, 그 전에는 여기서 뭐 주춤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매수로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종목이 더 있는데, 그 종목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제 주식 얘기, 여러분 제가 저한테 주식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스스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제가 주식 교재도 있어요. 주식 교재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까? 주식 자료에서 주식 교재 이제 A3 용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A3 용지로. A3 용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요게 A3 용지라 좀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뭐 캔들부터 해서 제가 얘기하죠. 캔거이추 뭐 요거 기본적으로 캔거이추 저지 파보기 요거 이제 요건 기본으로 이렇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쭉 해놓을 거고 나중에 이제 기타 이제 요거 한 100가지 정도 100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주식 투자를 얼마든지 유튜브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정말 이 유튜브 보고 저 유튜브 보고 이러면 있잖아요. 판단이 오히려 더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져요. 딱 차트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트만 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이 주식 교재는 제가 원래 이제 7월달, 8월달 200% 수익률 나면 팔라고 그랬는데 100% 이상은 났는데 200%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200%가 안 되면 안 팔 겁니다. 왜 남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것도 있어요. 물론 옛날에 뭐 400%도 나고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랬지만 이건 아직 좀 다 완성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요 주식 교재는 안 팔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런 지하 이노베이션 같은 거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아마 좋은 또 의외의 수익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은 여기 이 전고점 깨면 매도다. 전고점 깨면 매도입니다. 여기 이게 24,990원이니까 25,000원 종가상으로 25,000원 깨면 매도해야 된다. 매도 안 하면 여러분 또 처물려가지고 여러분 여기 또 처물려가지고 매도 여기서 뭐 이때 반에 샀어. 내가 올해를 샀어. 이 깼는데 못 팔았어. 처물려가지고 질질 흘려내립니다. 이렇게 쌍바닥식으로 온다니까요. 이 시간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가.
시간 낭비 심하잖아요. 인생이 더 깁니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어차피 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대도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11선 올라가고 있고 5일선 약간 좀 꺾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월요일날 갭상승 보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급등 나옵니다. 월요일날 갭상승 보이면 급등 나오고 개발학 보여도 25,000원 쉽게 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개발학 보여도 아래꼬리 살짝 달고 양선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좀 저도 신이 아니니까 모르니까 25,000원 깨면 매도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넥스트 칩하고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